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산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들이 움푹 패이고 찌그러지는 등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허가를 받은 엽사들의 사격 연습이나 오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자칫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중산간 도로. 교통표지판 가운데에 콩알만한 크기로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딱딱한 철판으로 된 뒷면도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인근이 수렵허가 지역인 점으로 미뤄 엽사들이 사격 연습을 하거나 총기 오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녁 때나 아침에 가끔 나니까 저는 수렵 기간이라서 그런 거 사냥을 하는가 싶어서. 교통표지판 검정색 부분을 중심으로 총탄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이 곳곳에 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근에 설치된 표지판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훼손됐습니다. 수렵허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마을과 도로 주변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렵인들 상대로 첩보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리고 앞으로 수렵인들에 대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양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도로 표지판. 훼손을 넘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총기와 수렵 관리가 강화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봄과 가을에 관광 주간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 확대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10일까지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 주간으로 정해 학교의 방학을 유도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광진흥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지방공항의 국제 노선 확대 등이 포함돼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광진흥책에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에 진출한 외국 투자업체들이 너도 나도 카지노 시설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카지노 빗장이 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이후유원지 개발 사업에 투자한 중국 합자법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쌍둥이 빌딩 사업자와 예래동 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자,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투자 사업자도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 적격 이상 신용 등급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 등급이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지금 이 신용 등급 요건에 해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호 자체를 좀 넓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상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제주도지사가 신규로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당장은 경제 자유구역에만 해당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에 특히 지금 중국 자본이라든가 이런 자본들이 복합 리조트 형태로 관광 개발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카지노업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에게 또 허가권이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카지노를 노린 자본이 제주에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규제 완화까지 겹치면서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서남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타워가 속속 들어서 대표 관광 자원이자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문화방송의 김향훈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섬이 즐비한 다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높이 40m의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보길도 넘어 멀리 뒤편으로 제주도 한라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주 찬란하고 경치도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뻥 뚫린 바다에 보니까 마음도 속까지 다 뻥 뚫렸고요. 그리고 탑도 너무 높아서 멋졌어요. 400m 급경사 구간을 오르내리는 모노레일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땅끝에 새로운 상징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에만 60여만 명이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걸어서도 전망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12년 전에 건립되어서 이제는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 명소가 됐습니다. 다도의 일출공원 정상에 서 있는 높이 76m의 완도타워. 일출과 일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완도타워가 이렇게 깨끗하고 전망이 좋아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밤에는 이곳에서 완도 앞바다와 하늘에 쏟아내리는 레이저쇼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영광에는 광주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영광타워가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바닷가 주변에 전망대를 이미 세웠거나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남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들, 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타워는 사계절 어느 때나 관광객들에게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주도가 영어 교육도시에 이어 중국어 교육도시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아직은 성공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국어 학원. 최근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절반은 중국어로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옛날에 영어를 알면은 어느 나라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어떤 데 가서도 어느 사람들이랑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최근 중국어 교육도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등의 학부모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5%가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가 생기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응답해 입학 수요가 5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크게로는 저희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는 그런 수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는 귀국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권과 달리 중국은 유학 비용이 싸고 우리나라와 가깝다 보니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영어 교육 도시가 외국의 유수의 사립학교들 들어왔고, 근데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오히려 이 비용을 제주도가 JDC랑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앞으로 내부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부와 특별법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어 교육도시가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는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내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당을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는데 4월쯤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중문 골프장 달빛 걷기 행사에서 모은 성금 144만 6,620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한경면 저지리 김광익 씨가 10만 원, 제주시 농협 세오름 등산회 김대석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태권도 협회 김권태 회장이 10만 원, 제주불교문화대학원 2기 회원들이 15만 원, 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북부지부 김영주 지부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시 연동 이중흥 씨가 10만 5,860원, 제주 친환경 농업학교에서 50만 원, 귀농자 모임 농부와 스승에서 5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마라톤 동호회 도르미에서 186만 2,80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주도로에서 관광객 27살 최모 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최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나 옷과 세탁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 중이던 세탁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봄으로 접어드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입춘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출근길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쌓이겠고 내일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2도 내외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기온이 종일 1도 내외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낮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도 3도 내외로 하루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0도에서 1도, 낮 기온은 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이 있으니까요. 미리 월동장구 챙기시고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종일 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소형 여객선은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추위는 모레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의 졸업생 대부분이 해외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6월 졸업하는 NLCS 제주의 졸업생 56명 가운데 52명이 해외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이 가운데 47명은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8명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등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발표한 세계 100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마련하는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희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부산 법회사의 무변 스님이 금가루와 은가루를 이용해 그린 연꽃 그림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이 9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주 출신 화가 김성란 개인전이 내일까지 제주도 문희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글 서예 무견회는 3.1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쓴 유작 넉점을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예술인 마을에 먹글이 있는 집에서 선보입니다. 제12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김영관 씨가 1963년 12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자신의 도지사 시절을 회고한 책
제주 개발 50년의 서막을 열다를 제주일보사에서 펴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도서관에서는 청소년 자서전 쓰기 강좌를 개설하고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4월 13일 올해 처음 치러지는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시 비월길에 있는 탐나커피에서는 바리스타 강사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4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48국에 443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항의 크루즈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주항의 크루즈 체류 시간이 4시간 40분으로 다른 지방의 절반에 그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선석 등 기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제주항에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266차례 크루즈가 기항하고 크루즈 관광객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4.3 사업소와 4.3 평화재단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의 날로 정하고 어제 오전 첫 합동 참배 의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4.3 유족회를 비롯해 4.3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합동 참배 행사가 진행되면 4.3 희생자를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